네,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요 미식회 맛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순수익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집 사장들은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버는가, 이 부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어드벤처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름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니던 가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곳 이름이 바로 기소야라는 곳이었는데, 미소야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소야라고 하면은 들어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미소야가 나왔을 그 시점에 기소야라는 브랜드를 좀 벤치마킹해서 나온 브랜드라는 건 당시에 계시던 분들은 뭐 다 아실 겁니다. 롯데월드에서도 기소야가 그 원조 일식 매장으로다가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면은 미소야라는 브랜드는 2000년대 중후반 정도에 점을 하게 됐었죠. 기소야가 그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서 좀 고급 식당가에 자리 잡고 있는 뭐 일식 전문 식당이라고 뭐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미소야는 그 당시에 고급 식당가가 아니라 뭐 푸드코트 같은 데서 좀 중저가 브랜드로 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받던 그런 브랜드로다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기소야라는 곳에서 제가 특히 감동을 받았던 메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덴뿌라라는 메뉴였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흔히들 먹는 어묵을 덴뿌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커서 보니까 그 일본식 튀김이라는 말을 상징하는 게 덴뿌라더라고요. 일본인 주방장이 센터에 자리를 잡고 가벼운 손놀림으로 그 깻잎 한 장을 반죽물을 묻혀가지고 기름에다가 쫙 피고 나면은, 살짝 튀겨서 나오면 씹는 순간 극강의 바삭함과 고소함, 깻잎 한 장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맛있지? 깻잎도 이 정도 맛이 나오는데 뭐 새우라든지 돈가스 튀김은 말 안 하더라도 그 맛을 가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튀김을 먹고 난 후에 제가 자주 가던 우리 동네 그 떡볶이집에 야채 튀김이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나름 떡볶이 국물에 그 튀김을 좀 찍어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메뉴였는데 말이죠. 그 당시에 제가 그곳에서 점장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일적으로다가 거래처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뭐 딱히 다른 데 뭐 데려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구내식당 데려가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살짝 대접하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기소야라고 하는 그 매장에 자주 갔는데, 제가 좋아하던 메뉴는 당시에 그 돈가스 덮밥이라고 불렸던 그 돈부리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튀김을 얹어서 먹는 요즘 많이 유행하는 텐동이라는 메뉴였죠. 가격대가 그 당시에 꽤 있었습니다. 뭐 1인분에 한 1만 원 정도? 구내식당 식권이 한 2,000원 정도 할 때였고, 일반적으로 한식당 들어가가지고 먹는 메뉴들의 대부분의 가격들이 한 4,000원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은 가격이 꽤 나가는 그런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가끔 제대로 된 그 일본풍 요리를 먹는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그리고 저 정도 실력 있는 셰프의 음식을 먹는데 이 정도 지불하는 거는 지불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서 가끔 사소한 사치를 부리고 싶을 때 정말 아무 불만 없이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7, 8년 뒤에 저는 저번 주에 주말에 경기도 분당에 있는 수요미식회에도 나온 그런 맛집을 가게 됩니다. 솔직히 예전에 어렸을 때는 튀김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아저씨가 된 다음부터는 사실 튀김을 그렇게 별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저번 주말 같은 경우는 와이프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여기 맛집이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따라간 셈이었죠. 사실 기대 없이 들어간 그곳에서 제가 맛본 맛이 바로 17년 전에 제가 기소야에서 느꼈던 그 튀김 맛이었어요. 우리나라 덴뿌라 기술이, 이렇게 튀김 만드는 기술이 이젠 이 정도 수준이 되었구나. 사실 좀 놀랐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튀김을 다시 먹었다라는 것도 감동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지 계속해서 하나씩 두 개씩 다른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는데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원래 알던 텐동의 양인가? 내가 예전에 17년 전에 먹던 텐동은 정말 질적으로는 튀김 맛이 우수했지만 양적으로는 살짝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텐동이었는데, 이건 완전히 기술적으로는 일본식으로다가 튀김 기술이 또 뛰어나고, 그리고 한국적으로다가 양도 좀 풍부한. 근데 제가 거기서 더 경악을 했던 거는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이 질 좋은 튀김을 그것도 무지하게 많이 넣어주는데 대표 메뉴 가격이 10,000원이었던 거예요. 17년 전에도 10,000원이었는데 지금도 10,000원?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양에, 정말 이 정도 상황에서 이 가게의 사람들로 줄을 안 서
들어서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식 다치 테이블에 대략 10석에서 12석 정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겹치는 거 제외하면은 한 다치 테이블로 2인 테이블 기준으로 한 5개 테이블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사이드로다가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추가로 5개 테이블이 더 있더라고요. 그럼 테이블 개수가 어림잡아서 한 10개 테이블 정도가 되는 겁니다. 혼자서 오는 혼밥하러 오는 손님들도 요즘은 꽤 되지만, 그래도 둘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 메뉴가 10,000원인데 양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또 8,000원짜리 메뉴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 가격대에 음료도 하나씩 먹는다는 가정하에 테이블 단가를 한 23,000원 정도 잡고, 점심시간에 만일 그 10개 테이블이 가득 찬다고 가정했을 때 한 바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23,000원 곱하기 10테이블이니까 23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간 주말에 그때가 1시 정도 시간이었는데, 네 번째 대기 쓰다가 들어갔으니까 대충 11시서부터 회전을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먹고 떠들고 가는 시간을 대략 40분에서 1시간 정도 잡고요, 2시까지 줄 서가지고 계속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도 빈 테이블이 없이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바퀴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한 바퀴 23만원을 했으니까 곱하기 3바퀴 하게 되면은 69만원이라는 매출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점심시간에는 3바퀴지만 저녁 시간에는 점심보다는 많이 돌아갈 것 같지 않아 가지고 한 2바퀴 정도 잡게 되면 추가로다가 46만원이라는 매출이 추가가 되고요, 점심이랑 저녁 시간대에 추가로 뭐 한 바퀴 정도가 더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23만원 정도가 또 매출로 추가가 되면, 그러면은 총 매장에 10개 테이블이 6바퀴가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24만원 곱하기 6바퀴 하면은 14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맛집이니까 6바퀴 말고 7바퀴가 돌아간다고 해도 163만원인 거예요. 먹고 있는 손님들 대부분 보니까 동네 살면서 추리닝 입고 온 것 같지는 않고, 다 어느 정도는 좀 꾸미고 차려입고 온 거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아니고 좀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이었고, 평일에는 그 동네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건데, 가격 대비 성능을 떠나서 맨날 먹는 하루 점심 가격으로다가 10,000원을 자주 지불할 수 없다는 점과, 이 튀김 덮밥이라는 게 사실 자주 먹기는 조금 물리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먹기 어려운 메뉴다, 그런 메뉴라는 가정하에 그래도 좀 후하게 평가를 해서 4바퀴는 돌린다는 가정하에 평일 일평균 매출은 한 100만원 정도 잡게 됩니다. 그러면 평일 22일 동안 100만원 매출을 하게 되면은 2200만원이고, 주말은 8일인데 매주 163만원, 총 7바퀴를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이면 1300만원, 그럼 합계를 보게 되면은 3500만원이라는 한 달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동네 수준으로 봐서는 전체 평수가 한 20평 정도 잡고, 월세 수준은 한 400만원 정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이 인건비인데, 정말 화장틱해 보이는 친구가 정말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튀김을 계속해서 튀기게 되는데, 정말 고기 한번 드는 걸 못 봤습니다. 저러다가 정말 뭐 거북목으로다가 뭐 목에 기형이 올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을 발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메인으로 하는 그 사장틱한 친구 말고도 4명이서 주방 붙박이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대기 손님 챙기는 직원이 한 명 따로 있고, 홀만 전담해서 하는 직원이 또 한 명 있고요, 주방과 홀 왔다 갔다 하는 한 명, 무려 총 8명의 직원들이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사장이라는 전제하에 총 8명 중에서 7명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품 퀄리티상 아침부터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직접 손질을 해야 된다는 점과, 술 파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대략 10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충 주방에 있는 친구들 월급 주는 직원들로 삼고, 서빙하는 친구들을 알바로다가 시급을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직업 월급으로는 한 명당 250만원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되고, 알바 월급으로는 한 명당 100만원 정도는 잡았을 때, 평일에는 3명 정도가 빠지고 5명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대충 통밥상 월급으로만 한 1,500만원 이상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재료 원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재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정도 재료를 써서 한다면, 프랜차이즈에서 이 정도 재료를 갖다 준다고 한다면 아마도 원가율이 50%가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장에서 직접 다 사와가지고 손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35% 정도는 원 재료값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매출 3,500만원 중에서 곱하기 0.35, 35%인 1,200만원 정도가 재료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관리비하고 가스비하고 전기세, 포스, 인터넷, 전화, 뭐 세스코,
이것저것 하고 월세 400만 원인데 부가세 40만 원 또 따로 내야 되고요. 매출의 부가세가 또 대충 뭐 이것저것 상세한다고 쳐도 전체 매출에서 한 3% 정도는 또 빼줘야 됩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100만 원 정도 또 추가로 나가고, 카드 수수료까지 나가게 되면 매출 대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그 세 가지 빼고도 추가로 지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총 3,500만 원 매출에서 월세 400만 원 빼고, 인건비 1,500만 원 빼고, 원가 1,200만 원 빼고, 관리비 300만 원 빼면은 남는 금액은 100만 원인 거예요. 3,500만 원이 맛집 매출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해도 좀 야박한 것 같아가지고, 주말에는 무조건 7바퀴가 아니라 10바퀴나 돌린다고 가정을 하고요. 평일에도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 정도, 한 5바퀴 정도는 충분히 돌린다고, 그래서 완전히 맛집처럼 보인다, 이렇게 제가 다시 좀 후하게 쳐준다고 해도 월 4천만 원 매출입니다. 보통 10개 테이블이 있는 데서 10바퀴를 돌리려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줄 서는 맛집이라고 보이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에 그런 가게들이 나오게 되면은 한 달에 4천만 원 매출 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뭐 연 매출 5억, 대박 맛집, 뭐 그렇게 포장을 하겠죠. 하지만 현실 남는 금액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입니다. 100% 그 매장을 현찰 주고 차렸을 리도 없고, 그냥 대충 봐도 1억 5천 이상은 들어갔을 거라고 보이고요. 보증금도 5천만 원 정도는 줬을 거고, 권리금 아무리 안 줘도 그 정도 자리면은 그래도 5천만 원 정도는 바닥권리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줬을 겁니다. 그러면은 총 2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2억 5천이라는 금액이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투자금은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5년 안에 회수한다고 해도 1년에 5천씩은 갚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5천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은 한 달에 400만 원씩 갚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증금은 돌려받는다고 하니까 뭐 투자금에서 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달에 300만 원씩은 감가상각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대출 이자는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주인 월급을 안 넣었기 때문에 결국 주인이 가져가는 수익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은 그 얼굴 한번 못 들고 튀김에만 집중했던 그 사장님 돈을 벌기는커녕 딱 자기 인건비 가져가는 거예요. 하루 12시간 시급 1만 원만 받아도 이것저것 수당 챙기고 나면은 월 400은 파트타임 알바도 가능한 월급인데, 내 돈 다 쓸 거 쓰고 기술 다 배워가지고 정말 마음 졸여가면서 사람 많이 써가면서 그 정도 수익밖에 못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밥을 먹으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17년 동안 모든 것이 오르고 기술도 업그레이드 됐는데 아직도 만원짜리 텐동을 팔아야지 맛집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제와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옆 나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대대로 소문난 맛집들, 특히 일본은 노포들이 많잖아요. 노포에서 열심히 평생 운영을 했던 그 내공 있는 장인에 가까운 그런 창업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역 청년들에게 가게 자체를 전수를 해주고 그 가게까지도 이렇게 양도양수를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노포 가게를 물려받으려고 했던 그 청년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서 실상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 둘씩 그 가게를 물려받는 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먹고 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다 보니까 남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그 노포를 운영하셨던 그 사장님은 뭘로 먹고 사냐? 바로 연금으로 먹고 살았던 겁니다. 마진 없이 자기가 챙겨야 될 그런 수익 생각도 안 하고 수십 년 내공으로다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팔다 보니까 맛집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사장님도 그렇게 노동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좀 두시다 보니까 노동 자체로 보람을 느끼고 사셨던 거고, 연금으로다가 생활비를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 원도 안 되는 음식으로다가 정말 객단가는 엄청 싸가지고 막 5천원짜리 6천원짜리 막 팔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저단가의 음식으로다가 줄을 서고 맛집으로 소문이 난 그곳들이 이곳 사장님의 수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은 듯 합니다. 물론 눈으로만 봐도 확연하게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맛집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가 TV에서 보던 유명 맛집들이 장사는 잘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고수들도 안 남기고 죽기 살기로 고개 쳐박고 열정을 발휘해야만 간신히 살아남는 이 창업시장에서 우리 초보 창업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앞으로 창업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플직이었습니다.